이 작은 카메라로 브이로그, 여행, 그리고 물속 기록까지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이미 많은 카메라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올라운더 카메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 작은 카메라가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걸까요? 약 한 달 동안 일상에서 많이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였고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이전에는 이 인스타360 울트라의 스펙을 리뷰를 했다면 이번에는 실사용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저희 같은 리뷰어나 센서의 크기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예민하게 카메라 선택을 하지만 일반 분들은 사실 그냥 편하게 잘 찍히는 카메라를 원하죠. 그래서 생각해보니 편의성, 결과물의 퀄리티, 수음 능력, 그리고 액세서리 호환 정도를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 네 가지 위주로 오늘 이야기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편의성을 보죠.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소니 a7C2 그리고 2070 렌즈를 메인으로 쓰는데요. 영화를 찍지 않는 이상 제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스펙이라고 봅니다. 사실 오버 스펙이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외부에서 만약에 촬영을 한다. 먼저 무거워요. 브이로그를 찍으려면 저를 찍거나 아니면 제가 보는 방향, 그러니까 POV 1인칭 시점을 찍기 위해서 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흔들려요. 손떨방 기능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걸 들고 다니면 동네방네 촬영 중입니다를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편하게 브이로그 촬영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고 울트라가 정말 브이로그에서는 활용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면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눈에 띄지 않고 또 셀피도 157도의 초광각이라서 손으로 들고 촬영해도 어느 정도 브이로그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큰 장점은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뭔가 하는 이런 작업들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고, 또한 크기가 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그냥 나갈 때부터 목에 붙이고 나와도 부담이 안 돼요. 휴대성은 진짜 갑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팁, 촬영할 때 여기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조차 내가 촬영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표시등 밝기를 꺼주시면 돼요. 단 이렇게 하면 저도 촬영 중인지 제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다음은 화질입니다. 리뷰어인 제 입장에서 화질은 사실 타협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야외 자연광에서는 사실 화질의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이건 센서가 더 작은 스마트폰의 화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양질의 빛이 많을 때는 별 문제가 없죠. 사실 1인치 미만의 이런 액션캠들의 화질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타사에 비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색감 이런 것들이 더 예쁘게 되기는 해요. 하지만 실내 혹은 야간에선 좀 조심해야 됩니다. 형광등이나 아니면 이런 인공빛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화질이 나오지만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센서가 작은 경우 화질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실내 카페 촬영의 경우 약간의 뭉개지는 부분들이 있기에 이런 부분들은 포기해야죠. 아니면 풀프레임 쓰시면 됩니다. 야간에는 퓨어 비디오 모드를 쓰면 확실히 밝게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또한 이렇게 자동 퓨어 비디오 옵션을 켜놓으면 알아서 노출에 맞춰 변경이 되기 때문에 편하죠. 줌 기능도 좀 편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광각 화각이기 때문에 인물이나 사물에 집중적인 촬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선명도 2배 줌 기능을 쓰면 화질의 저하 없이 선명하게 촬영이 돼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선명도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물속 촬영도 해봤습니다. 제가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물속 촬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케이지의 경우 액션팟까지 다 넣어야 되는 반면에 이 아쿠아 렌즈는 본체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죠. 두 경우 모두 빛이 부족한 실내이지만 화질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물론 다이브 케이스는 60m까지, 아쿠아 렌즈는 10m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중 촬영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수음 부분입니다. 카메라 자체 마이크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별도 마이크 쓰는 거랑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외부 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총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에어 마이크라고 하는 인스타 자체 마이크를 활용하는 건데요. 얘는 인스타 360 자체 마이크이기 때문에 편의성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들리시는 이 수음이 요 사운드만 따서 입힌 건데 괜찮죠? 만약에 내가 무선 외부 마이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는 수신기가 있는 녀석을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얘는 이제 홀리랜드라고 하는 제품이고 워낙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하면 그냥 이거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수신기를 이렇게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걸기적 거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제품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도 수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수신기가 아닌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음의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여튼 내가 지금 이런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면 뭐 새로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뭐 얘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어팟 활용인데요. 인스타360 고 울트라는 에어팟을 지원합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연결하면 되고요. 사운드도 지금 듣는 것처럼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오죠. 물론 이제 앞에 두 개의 전문 마이크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외부에서 촬영할 때 눈에 잘 안 띈다는 장점도 있죠. 이렇게 끼고 촬영하면 제 음악 듣는구나 라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세 개의 음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액세서리 호환입니다. 제가 모든 액세서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목걸이 자석이나 클립 자석은 별도 액세서리가 아닌 기본 액세서리입니다. 이런 건 제외하고, 첫 번째 가장 많이 쓸만한 게 요 릴리즈 클립입니다. 요건 제가 체결을 한 거고, 얘는 요 액션팟이라고 하는 케이지에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요 작은 본체에도 바로 체결이 됩니다. 요 후면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체결을 하면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연결되어 있는 요 트라이포드, 당연히 한 세트니까 얘까지는 필수 액세서리죠. 요거 밑에 잡아당기면 이렇게 삼각대가 되어서 이렇게 세워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필수 액세서리. 다음은 피벗 스탠드입니다. 이거는 벽에 붙여서 사용할 때 자동차나 아니면은 벽에 다 붙어요. 이렇게 세트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퀵 릴리즈가 가능하고, 하단은 요 나사 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벽에 딱 붙는 거고, 이제 밑에 요게 이제 끈적이기 때문에 뭐가 붙으면 안 돼서 저는 요거를 뗐다 붙였다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요 부분이 이렇게 딱 보관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걸 열어놓고 벽에다가 딱 붙이면, 유리 같은 데다 붙이면은 정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런 액세서리이고요. 참고로 여기가 이제 나사 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비저블 바 혹은 이런 긴 삼각대에도 얘를 활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많이 활용하는 게 이 GPS 프리뷰 리모트인데요. 얘는 이제 GPS를 잡아서 운동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 위쪽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리모컨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로 수음을 하게 되면 마이크 수음이 굉장히 좋아요. 32비트 플로트까지 지원을 하고요. 얘는 이제 제가 낀 건데 이렇게 결착을 해서 이렇게 어디에 꽂아서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외부 마이크가 되는 거죠. 옷깃에 꽂아서 써도 되는데 좀 크기는 합니다.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데드캣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시계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손목에 걸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 GPS 보면서 또 이쪽에 마이크로 수음을 하면서도 쓸 수 있는 되게 유용한 액세서리입니다. 또 요 헤비 듀티 클램프라고 해서 자전거 바에 걸어 놓는 건데요. 이렇게 핸들바나 봉에 꽉 잡아가지고 위쪽에 걸 수가 있어요. 진짜 튼튼한데 요것도 홀이 있기 때문에 요 피벗 클램프 같은 연결 단자가 필요합니다. 혹은 요거 라인 있죠. 요거 연결해서 써도 되고요. 마지막 액세서리는 요 바이크 번들입니다. 이것들 다 옛날에 인스타360 X5에 쓰던 애들인데, 자전거 탈 때 이렇게 정확하게 걸어서 나를 촬영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자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 외에 이런 고정하는 것들은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거 외에도 액세서리 너무 많아요. 이게 인스타360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서두에 이야기한
모든 촬영을 다 할 수 있는 전천후 카메라일까요? 개인적으로는 화질에 대한 욕심만 조금 버린다면 정말 편의성이 있게 대부분의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요런 네모난 액션캠이 아닌 이렇게 작으면서 여러가지 편의성을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액세서리 없이 사용 가능한 이런 인스타360 고 울트라, 지금까지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 카메라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외출할 때 손이 가는 카메라가 나에게 가장 맞는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 나올 것 같네요. 때마침 크리스마스 할인을 엄청 하고 있어요. 아래 더보기에 최대 할인 링크 넣어놨으니 거기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라며, 저는 조금 더 활용해 보고 다른 카메라랑의 비교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